안녕하세요, 기시입니다. 오늘 리뷰할 기기는 갤럭시 Z 플립입니다. Z 플립은 갤럭시 폴드와는 반대로 가로가 아닌 세로로 접히는 스마트폰입니다. 보다 많은 유저들이 폴더블의 개념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폴더블계의 보급형으로서 삼성은 폴더블의 선구자 역할과 대중화에 접근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이 Z 플립에 담은 것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삼성의 새로운 창작물이자 카테고리인 세로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펴고 접는 것의 개념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용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폴드는 대화면의 편리함을, Z 플립은 휴대의 편리함을 강조한 휴대폰이라는 것이죠. Z 플립의 디자인 모티브는 콤팩트 파우더입니다. 외모를 꾸미기 위한 화장품을 모티브로 한 것은 단순히 펼치고 접는 개념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화장을 하는 과정에 대한 활용성까지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울을 보며 외모를 꾸미거나 고치는 과정을 셀피 촬영과 1인 영상 촬영으로 그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세서리를 이용해 개성까지 더하는 색감과 크기로 여성 고객층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Z 플립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색감입니다. Z 플립은 미러 블랙, 미러 퍼플, 미러 골드 세 가지 색상으로 국내에는 골드 색상을 제외한 블랙과 퍼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했습니다. 미러로 시작하는 색상 이름에서 알 수 있듯 Z 플립은 거울 같은 유광을 보여주며 미러 퍼플 색상은 노트 10의 아우라 글로우 색상을 응용한 듯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백입니다. 스마트폰 디자인은 세대를 거듭하며 심플해지고 있고 그 심플함의 여백을 여러 색감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Z 플립의 심플함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Z 플립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뻤지만 뭔가 도화지 같다고 할까요? 기존의 색감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더 해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화답하듯 Z 플립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개성 있는 Z 플립을 표현하기 위해 스티커, 키링 등의 액세서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폴더폰은 반자동 형태로 촥 열리고 촥 닫히는 맛이 있는데 이번 Z 플립에서는 그 감성을 살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니, 포기했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단순히 펼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폴드의 힌지와는 달리 Z 플립에서는 프리스탑을 적용하여 폴더블의 장점을 한층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삼각대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의 촬영이 삼각대 없이도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바라보는 시점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고 작은 크기 덕에 어디든 놓고 촬영하기도 좋았습니다. 공간 제약이 있는 실내에서도 브이로그나 개인 방송 등의 촬영이 상당히 용이해 보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일을 하며 거치대 없이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엄지를 넣어 한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보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니고서는 자주 사용할 방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특히 네일 아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손으로 여는 방법은 그리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가 눌려 픽셀이 나갈까 상처가 나진 않을까 불안해 그냥 두 손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Z 플립의 힌지는 보다 유격을 줄이고 먼지 유입에 대해서도 보완이 되었다고 하니 힌지 고장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엣지가 아닌 플랫입니다. 오랜만에 플랫 디자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폴드는 태블릿 디스플레이를 보는 듯하여 플랫 화면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Z 플립은 확 와닿았습니다. 화면 주름은 폴드와 비슷해서 그리 신경 쓰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할 때 주름으로 인해 조금 엇나가는 영상미를 보여주긴 했지만요. 내부 디스플레이는 21.9:9 비율의 6.7인치이며 비율에서 알 수 있듯 세로로 다소 길쭉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9:9 비율 은 극장용 영화 화면 비율에 가깝기 때문에 영화는 더 꽉 차게 볼 수 있게 되었죠. 꺼진 화면 상태에서도 AOD를 지원해 간단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UTG 초박형 유리를 사용한 디스플레이로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화면 해상도는 FHD 플러스로 WQHD 플러스급이 아닌 것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색 재현력은 기존 바 형태의 디스플레이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잘 보여주고 있기에 WQHD 플러스 화질과의 차이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해상도 지원이 FHD 플러스가 최대이다 보니 해상도 설정 메뉴는 따로 없었습니다. 길쭉한 디스플레이로 인해 내비게이션 바보단 제스처를 이용하여 조작하는 것이 더 편했고, 외부엔 1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휴대폰을 닫은 상태에서도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배터리 잔량, 전화 발신인 정보와 전화 수신, 메시지 확인,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촬영 등을 말이죠. 원 UI 버전은 2.0이 아닌 2.1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때문에 설정 메뉴에 작은 변화들이 보였는데요. 우선 사운드 테마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운드 테마는 터치 피드백, 충전, 소리 모드 변경, 키보드에 적용되어 있는 사운드를 바꿔주는 설정입니다. 갤럭시, 평온한, 즐거운, 레트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평온한 테마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본 벨소리인 오버 더 호라이즌 벨소리 또한 달라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메뉴는 직관적으로 바뀌었고, 배경화면 설정 시 다크모드 적용 여부를 묻는 체크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다크모드를 적용하게 되면 배경화면의 명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이미 삼성의 카메라 성능은 보증된 부분이고 딱 그만큼 하는 카메라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면 12메가픽셀 f1.8, f2.2 광각, 초광각 듀얼 카메라와 전면 10메가픽셀 f2.4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노트10과 같은 카메라 센서를 사용했고, 일반 촬영은 풍경, 인물, 음식 등 장면별 최적 촬영 설정으로 배경에 맞는 최적의 사진 설정을 보여주었죠. 야간 촬영이 있어서도 좋은 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플레어 고스트 현상이 잘 일어나는 구도로 사진 촬영을 해보았는데 노트10 플러스보다 다소 강한 고스트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 슬로우 모션은 HD 960프레임, FHD 24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이번 G 플립을 이용해 영상 촬영을 하면 느낀 점은 사진 품질보단 촬영 방법이 너무 크게 간소화되어서 높은 만족도를 얻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냥 휴대폰만 들고 나오면 됐으니까요.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새로 추가된 싱글 테이크는 여러 개의 카메라 렌즈를 이용해 라이브 포커스, 광각 등 다양한 모드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그 순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AI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10초의 동영상과 3초의 하이퍼랩스, 광각, 초광각 사진이 동시에 촬영되고,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의 장면과 영상 촬영 시 화면이 바뀌었을 때의 장면 두 가지로 저장이 됩니다. 광각이냐 초광각이냐 영상이냐 사진이냐 고민하다 놓칠 수 있는 순간을 한 번에 잡아주는 싱글 테이크 기능은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또 촬영하는 날이 다르면 같은 풍경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과 비슷하게 곧바로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마이 필터 기능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갤러리에서 불러와 필터로 전환시키게 되면 그 사진에 담긴 채도, 명도, 명암 등의 효과를 촬영할 배경에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데요. 생각보다 적절히 적용되어 활용만 잘 한다면 보정 어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너무 과한 효과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알맞는 기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G 플립을 2주 정도 사용하며 불편하다, 불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바 형태의 제품을 약 10년간 사용하다 다시금 폴더 형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약간의 적응이 필요했지만요. G 플립의 휴대성은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제는 6.2인치도 작다고 느껴지는 대화면 스마트폰 시대에 6.7인치 휴대폰을 어디든 넣어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 편리함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불만족스러울 수 없는 이점이니까요. 이 외에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5G 전용이 아닌 4G LTE 전용 단말기라는 점과 공간 제약을 크게 줄인 촬영 방법, 플랫 디스플레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여백 자체만으로도 이쁘다는 점은 G 플립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S20보다 한 세대 낮은 스펙, 지문이 잘 묻고 티가 잘 난다는 점, 손에 쥐고 사용할 때 생각보다 미끄럽다는 점,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 스피커의 탑재, 다소 부족한 배터리 용량, 방수 방진, SD카드 지원, 망원 카메라, 25W 고속 충전의 부재는 고성능에 익숙해져 버린 분들에게는 이렇게 비싼 게 이것도 안 돼? 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점들일 것 같습니다. 최대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지만 25W 고속 충전기에 C2C 충전 케이블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폴더블 폰의 제조 단가가 높다 보니 165만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내리는 데에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G 플립에 대해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점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쁜 것 하나만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지갑을 열게 만드는 제품은 아이폰 6 로즈골드 색상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G 플립은 2세대라기보단 1.5세대에 가까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출시 주기가 폴드와 연결짓기엔 너무나도 짧았고 UTG 디스플레이, 프리스탑 힌지, 세로형 폴더블 등 삼성의 도전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공개될 찐 2세대로 추정되는 폴드2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보단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G 플립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